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다주택자 날벼락 7월부터 떨어진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파장이 큽니다. 저희가 어제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확대와 DSR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해서 좀 소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이 있는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요, 과도한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워낙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11월 13일 날 신용대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여기에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신용대출 회수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고가 아파트 갭 투자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발표된 건 뭐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 사면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 다 문제가 될까요? 먼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으면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 외벌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끌하면서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일단 두 부분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한번 보고요. 자,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출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부분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매수한 영끌러도 과연 해당 사항이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앞으로 주택을 살 사람이 왜 문제가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는요, 9억 이하는 LTV 40%예요. 9억짜리 주택 사면 3억 6천 대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억 초과분은요, LTV가 20%로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 보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해줘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돼서 10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4억 8천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확실히 대출이 많이 안 되는 편이죠. 기존에 주택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내 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야, 근데 이미 서울 지역에 9억 초과 아파트 DSR 40% 적용돼 있잖아. 그것도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적용이 됐잖아.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10억 아파트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3억 8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신용대출 1억 끼잖아요. 그럼 내 자본 5억 2천에 취등록세가 필요한데, 자, 내 자본 5억 2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지금은 서울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제한이 상당하다는 부분이죠. 왜? 30년 분할 상환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 하더라도요, DSR 계산된 상환액 총액이 1년에 2,900만 원이 계산돼요. 그럼 연봉 7,400만 원 넘어야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별로 효과가 없었을까요? 강력한 DSR 규제가 생각보다 별 효과 없이 이후 이제 2020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폭등했었죠. 6월에 15,000건까지 뛰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요. 일단 이 DSR 규제는요, 차주 단위 규제예요. 빌린 사람한테만 규제가 적용되고 세대 단위 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가까이 부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는 규제 대상이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서울 지역 매수자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갭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을 때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저가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로 갈아타면서 신용대출을 적게 받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대책 발표 이후에 7월부터는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적용 대상이 확대돼요. 서울에 있는 9억 초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 규제 지역의 6억 초과 아파트예요. 전국 단위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미 이 7월부터예요. 서울 아파트의 83%, 경기도 아파트의 33%가 이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 기간이 단축이 돼요. 원래는 신용대출을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1년에 1,000만 원씩 원리금 갚는 방식으로 해서 10을 나눴었는데 이것을 이제 올해 7월부터는 7년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여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강하게 조이는 개념인데 특히 이 DSR 산정 만기 단축이 특히 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 10억 아파트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 8천 받고 신용대출 1억 받았어요. 연봉 7,400만 원 정도 되어야 이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장 7월부터는요. 연봉 8,300만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 신용대출 된 상환액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년 7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연봉 9,800만 원 거의 1억 되어야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 3억 8천에 신용대출 1억 받는 거 어느 정도 직장 좀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한테 흔한 케이스인데 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매수자가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갭 투자자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했던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갭 투자자들이 작년 12월부터 차단이 됐어요. 자, 그리고 실수요자 중에서 외벌이도 상당수가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죠. 야, 이거 규제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되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뒤에서 소급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갈아타는 수요자도 이 실수요자 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제한이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 대기자보다 더 문제는 바로 이미 매수한 영끌러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그 전에 대출 받은 사람 좀 보호를 해주거든요. 왜? 모르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은요, 기존 대출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는데 만약에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줄어드는 기간이 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대출 적용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여서 채무자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용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채무 상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특히 어떤 사람들이 채무 상환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 갈아타는 과정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많은 대출, 특히 신용대출을 끌어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위험해질 거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영끌 매수한 실소자 있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다 주택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고가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거기에 영끌 투자했는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최대한 땡겨 썼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신용대출 만기가 될 때마다 상한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채가 많으면서 많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했던 다주택자들도 이번에 커다란 위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요, 제도 개편의 상환 압력을 받는 차주에게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간다? 일단은 분할 상환 조건부 단연도 신용대출이나 약정 만기 조정, 지금 보통 1년 단위로 재연장하는데 그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등 대출 취급 관행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할 상환 신용대출로 전환시켜서 분할 상환시켜주면 이 DSR 규제 초과에도 봐줄 건지 일단 이 부분까지는 안 나왔어요. 일단 단계적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신용대출 차주가 차차차차 갚아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신용대출을 좀 과하게 쓰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한테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기대되는 것은 일단 수요 감소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주택 사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일단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가 많은 주택 소유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시장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좀 역부족이다. 제도만으로 금리적인 부분이나 공급적인 부분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한마디로 그냥 상승 억제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